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고전 시가 작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찬가라는 작품을 배울 거고, 자, 이제 조금 어려운 작품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기 박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가 좀 되어 있네요, 여기. 자, 이번 보기를 보면 북찬가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갑산에서 유배 체험을 했다. 그때 만든 유배 가사다. 일반적으로 유배는 익숙한 생활 터전에서 벗어나 낯선 공간으로 이동하는 거잖아. 보내지는 거지. 이에 따라서 유배를 가게 된 이는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다. 생활상의 어려움, 가족과의 분리로 인한 심리적인 고통이 있고, 북찬가에서도 이런 어떤 특징? 생활상의 어려움, 심리적 고통이라는 특징이 나타난대. 특히 이 작품에서는 특히라고 했으니까 잘 봐야겠지. 돌보아줄 사람이 없는 노모 봉양에 대한 책임감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다. 즉 유배라는 것은 내가 이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보내지게 되는 건데, 그러면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고, 우리 어머니, 그냥 어머니도 아니고 늙으신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고 책임감이 생긴다라는 말이 되겠죠. 유배 생활에서 굉장히 힘든가 봐. 그 다음 보기도 있는데, 그 다음 보기 같은 경우에는 굴원이라는 사람과 백거이라는 낙천, 호예요. 가로 안에 있는 건. 자,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온대. 써져 있대. 보니까 요 정도 중요하겠네요. 공통점으로 바로 쌤은 보이는데, 왕 곁에서 멀어지게 되었을 때, 즉 유배지, 그리고 강주사마로 좌천되었을 때, 좌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유배랑 비슷한 건데, 높은 관직에 있다가 낮은 관직으로 버려지는 거야. 버려지는 거. 그러면 굴원과 백거의 역시 정치계에서 물러나게 된 사람, 유배 혹은 낙천 가게 된 사람이 되게 좌천 가게 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공통점이 있는 작품을 같이 연계해서 출제가 되었네요. 자, 그럼 작품 해석 들어가 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자, 이광명이라는 사람은 뭐 했다? 유배를 당했다. 그래서 생활상에 뭐가 있다?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뭐 유배 가서, 주로 일반적인 유배 가사는 임금님에게 충성합니다. 임금님, 난 유배 보낸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유배는 비록 왔지만 자연이 너무 좋아요. 행복합니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작품의 경우는 어려움을 얘기하고, 임금에 대한 얘기보다는 누구 얘기했냐면 노모봉양, 즉 늙으신 어머니를 내가 보살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냐 없냐? 없는 상황이지. 이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있는 가사다라고 보기에서 힌트를 얻고 왔습니다. 삭풍은 들이치고 사사는 우긴 고래라고 했어요. 삭풍이라는 것은 좀 키워드 알아주실 필요 있습니다. 겨울바람, 세찬 바람을 삭풍이라고 해요. 사사는 골짜기다. 즉 사방에 산이 있는데, 근데 또 깊은 골짜기가 있대. 해 묵은 얼음이요, 조추에 눈이 오네. 해가 묵은 얼음이 깔려있고, 조추, 가을이긴 가을인데 초가을이라는 거야. 근데 초가을에 눈이 오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이 두 줄에서 지금 뭘 얘기해주고 있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죠? 유배지에 와 있어. 그리고 유배지에 왔는데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 계절적 배경. 분명 가을이긴 가을이야. 근데 너무 추워. 겨울바람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절의 의미가 없는 거야. 가을이긴 가을인데 완전 추운 거지. 북극 가봐. 북극 가면은, 여름에 북극 가면은 더울까? 춥겠지. 그런 느낌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갑산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외진 곳이에요. 저기 함경도 지역에 있는 거야. 북쪽에 있어. 북. 그래서 이름이 북찬가야. 북쪽 유배지에 와서 굉장히 추운 곳이죠. 북극 굉장히 추운 곳이죠. 그곳에 와서 지금 내가 현재 처한 계절과 그 다음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어. 보니까 겨울 바람 불고 있어. 부정적인 것이 골짜기까지 있어. 우리 여름에 골짜기 가잖아. 계곡까지 계곡은 굉장히 햇볕이 안 드는 굉장히 뭐한 곳? 추운 곳이야. 그 다음에 해 묵은 얼음이 있대. 해 묵은 얼음이라는 것은 막 만년설 같은 느낌이지. 오래오래 얼음이 되어서 굉장히 묵은 김치 할 때 그 묵은이야. 해가 묵혀있는 얼음이다. 그 다음 가을인데 분명 실기상, 절기상 계절적으로 말고 시기상 한 10월 정도 됐는데 여기 너무 춥다 보니까 눈이 오고 있어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전부 다 해석해야 되나요? 선생님처럼 이거 전부 다 알아야 돼요? 아니요? 몰라도 돼요. 삭풍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삭풍은 기억하세요. 매우 추운 바람이야. 그 다음 골짜기가 있대. 그 다음 얼음이 돼. 그 다음 눈이 온대. 그 다음 우리가 힌트 얻었던 거 뭐야? 유배지에 왔다 그랬지. 유배지에 와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굉장히 유배지 와서 뭐를 겪고 있다? 시련을 겪고 있다. 춥다. 이런 감각만 익히면 됩니다. 이런 감각만 익히면 돼요. 그 다음 백초가 선영커든 만곡이 될 새가 없네. 백초, 백가지 풀초야. 풀이 선영커든 선영이 이게 모르겠죠. 이거는 시들었다. 곡식이 될 수가 없다라는 뜻이야. 곡식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거 마찬가지. 또 가르쳐주고 싶네. 자, 풀이 선영커든 몰라도 곡식이 될 수가 없다는 해석할 수가 있어. 우리가 왜 해석할 수가 있냐? 계절이 위에 보니까 쉽게 겨울이라고 할게요. 겨울인데 풀이 곡식이 될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 다음 귀 보리밥 못 니으며 니쌀이야 구경할까. 보리밥도 못 먹는데 쌀이야 흰쌀이야 구경이나 할 수 있을까? 라고 했어. 얘는 쌀밥을 먹을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러면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뭐한 상황이냐? 궁핍한 상황. 궁핍하다. 밥 먹기가 힘든 상황. 생활에 어려움이 드러난 거죠. 소채도 줄이거니 어육을 생각할까. 서리법이 계속 쓰이고 있죠. 서리적 표현이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서리법. 여기 서리법이 쓰이고 있죠. 소채도 줄이고 있는데 어와 육을 생각이나 할 수 있을까? 채소도 굶주리고 있는데 채소도 못 먹고 있는데 고기 반찬을 생각할 여력이나 있을까? 즉 얘는 굉장히 밥도 못 먹고 있는 거죠. 고기는 생각도 못할 정도로 아주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다. 즉 요거 두 개는 먹는 거에 대한 힘듦을 얘기한 거고, 가죽 옷 과하니 포피로 어한 어찌라고 했어요. 가죽 옷으로 과하, 포피로 어한. 자, 하는요 춘하추동 할 때 하야. 즉 여름이야. 하는 우리 한파 할 때 있죠. 한파. 와 추워 할 때 한파가 찾아온다라고 하지. 겨울이야. 가죽 옷으로 여름을 보내고 포피로 겨울을 어찌 보내리라고 한 거야. 가죽 옷으로 덥겠지. 그걸로 여름을 보내. 그 다음 포피는 삼배예요. 삼배. 못이 얇은 거 있죠. 바람 잘 통하는 거. 그걸로 겨울을 어찌 보내리라고 했어. 정말 여름에 가죽 옷 입고 있다는 게 아니라
겨울에 삼베옷 입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 화자의 처지는 여름에는 더 덥고 겨울에는 더 춥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만이사곡 별건곤에 산진해착 어디 두고 화외 삼갑 호난악지 백동만물 그리는 곳. 자, 만이사곡 별건곤에 요거는 주석 표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오면 좋겠습니다. 자, 이곳은 뭐냐면 별건곤. 요거는 조금 어휘 잡자. 별건곤 별천지. 별빛이 내린다. 샤랄랄랄랄랄라. 죄송합니다. 그 별빛이 내리는 굉장히 예쁜 곳이야. 그 다음에 산진해착. 우리 산의 진미라고 들어봤어. 산해진미. 산과 해, 바다에서 나는 진미들. 이 진짜는 아니지만 그래도 산의 진미할 때, 진수성찬할 때 바다에서 나고 산에서 나는 맛 좋은 음식들을 요거 별표 어디 두고 라고 했어. 자, 요런 흐름이야. 만이사곡 별건곳, 내가 살던 아주 좋은 곳, 그곳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어디 두고. 즉 이거는 지금 즐길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화외 삼갑 호난 악지에 와서 백동 만물을 그리워하는 곳. 화외 삼갑 주석 표시되어 있고요. 보면은 요거를 뭐라고 했을 거냐면 아까 배웠던 삼수갑산이라고 할 거야. 산이 있는데 물이 둘러버렸어. 물이 둘러가지고 굉장히 벗어날 수 없는 곳. 유배지죠. 이곳에서 악지, 좋은 땅, 안 좋은 땅. 안 좋은 땅이지. 굉장히 험난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말에 백동만물, 많은 것들을 그리워하는 고라고 했습니다. 화자의 지금 처지야. 화자의 처지. 백동만물은 뭐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요거겠죠? 요거. 즉 나는 지금 현실 유배지에 와서 과거의 별천지로 있었던, 그러니까 얘기해 줄게요. 강화에 있었거든. 강화라는 지역에 이 사람이. 그래서 강화는 그렇게 좋았었는데 맛있는 것도 많고 별빛도 좋고 바람도 좋고 꽃도 예쁘고 했었는데 지금 이 삼수갑산에 와서 이 악지, 안 좋은 땅에 와서 옛날 것들을 그리워하는 고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보기박스에서 봤었던 추국 낙영과 그 다음 낙천, 영군, 고죽두견이 보입니다. 아까 쌤이 집어준 것은 영균과 그 다음에 낙천을 찍어 주었었어요. 한번 더 볼까요? 자, 낙천 추국낙영에서 굴원, 영균 보이죠? 그 다음 낙천, 백거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가볼게요. 추국 낙엽 없는 곳에 영군인들 석찬할까? 고죽 두견 못 들으니 낙천이도 할 말이 없네 라고 했어. 비교한 거야. 영균이라는 사람이 추국, 가을에 국화가 떨어지는 것을 얘기를 했었대. 낙천이라는 백거이라는 사람은 고죽 두견, 대나무, 그리고 두견새가 우는 소리를 들었었대. 근데 이 사람들도 여기를 오면은 석찬, 저녁을 할 수가 없어. 낙천, 여기 오면은 할 말조차 없을 거야. 자, 보기박스 보면 추국낙영, 영균이 정적들이 중상모략으로 왕 곁에서 멀어지게 되었을 때 쓴 이소라는 시에서 유래한 것이며, 고죽두견은 백거이가 간신들의 참소로 강주사마로 좌천되었을 때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울분을 안고 지은 비파행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 작품을 살펴보자. 아침에 목란에 구르는 이슬을 먹고 저녁에는 가을 국화 떨어지는 꽃잎을 먹는다. 추국낙영.
내 마음 정말 곱고 굳건하다면 언제까지 굶주려도 또 무엇을 슬퍼하리요. 언제까지 굶주려도 또 무엇을 슬퍼하리요. 이 화자는 구런이라는 사람은 영균이라는 사람은 어때? 유배직에 와서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순응하면서 슬퍼하지 않고 그냥 이슬 먹고 꽃잎 먹고 곱게 굳건하게 살아가고 있어? 그렇지, 곱고 굳건하게 살아가고 있지. 즉 잘 버티고 있다는 뜻이야. 그 다음 백거이 갑니다. 사는 곳이 분강이라 땅이 낮고 습하여 땅이 낮고 습하대. 굉장히 낮고 습해. 살기 힘들겠지. 누런 갈대와 억센 대나무만이 집 둘레에 묵어져 있소. 집 주변에 대나무가 있대. 이런 속에서 아침 저녁으로 무슨 소리를 듣겠는가? 두견새 울음 피를 토하고 원숭이가 슬프게 울어댄다 하면서 지금 새 소리를 듣고 있어. 이 화자는 좀 슬퍼하고 있지. 울분이 있지. 화가 있지. 근데 두견새 소리 듣고 원숭이 소리 듣고 있는 거지. 근데 위에서 보면요, 비교를 했어. 무슨 비교를 했냐? 이 영균이라는 사람은 여기는 추국 낙엽도 없는 곳이거든. 국화가 떨어지고 그걸 주워가지고 차를 끓여 먹을 수조차 없는 곳이야. 이곳에서 저녁 먹을 수 있어? 없어. 고죽 두견, 대나무 속에서 두견새의 울음소리도 못 듣는 이곳이야. 그 낙천이 와도 여기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지. 이해돼요? 어렵죠. 근데 쌤이 이렇게 피토하면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고전에서 뻔한 기법이야. 비교법이거든. 비교법이야. 자, 고사에서 옛날 이야기, 고사라고 해요. 영균이라는 사람도 있고 낙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대. 차 끓여 먹었대. 그 다음 두견새 소리 들었대. 근데 그 사람들보다 이 화자의 처지가 더 궁핍하고 더 힘들어. 그들이 여기 온다고 해도 나처럼 못 버틸 거야 하면서 지금 비교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강조해 준 거예요. 그 다음 맺힌 시름을 풀짝 시면 맺힌 시름 걱정을 풀려면 분내곤고 헌사할까. 분내곤고, 자, 분한 거야. 맺힌 시름부터 볼까? 맺혀있대. 뭐가 맺혀있대? 시름과 걱정이 맺혀있대. 그것을 풀짝 시면 한번 풀어보려면, 화를 풀어보려면, 내 슬픔을 풀어보려면 분내곤고 헌사할까. 곤란하다 할 때 곤이야. 곤란하다. 그 다음에 쓸 거야. 고통스럽다. 근데 이걸 헌사하다라고 했어. 헌사하다는 야단스럽다. 다양하다. 어렵죠? 맺힌 시름을 풀려고 하는데 내 곤란함과 내 고통으로 야단스럽다 할까. 서리법까지 들어갔죠?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해줄게요. 시름이 맺혀 있는데 그걸 풀려고 했대. 근데 내 곤란과 고통은 분수기 때문에 헌사할까. 서리법이지. 야단스럽다 할 수 있을까. 내 시름을 푼대 안 푼대? 안 푼다는 거야. 안 푼다. 이거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풀어줘야 되지? 그러니까 중요한 멘트는 아니거든요.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그냥 시름 걱정 많아서 이걸 풀어보려고 하나. 이게 또 내 분수고 그리고 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풀어서 뭐하리 이런 느낌이에요. 토산에 박박주도 기나마 매매가 없고. 토산 흑산이야. 흑산 산인데 나무가 없대. 박주는 뭐냐면 술. 근데 좋지 않은 술. 그 다음에 그나마 매매가 없고 사고 파는 사람이 없대. 술 사고 파는 사람도 없는 곳이야.
기약은 하건만은 어느 경에 금가할까? 기악 찾아보시면 주석 있죠. 기생이 악기를 부르는데 연주를 하는데 어느 경에 금가할까? 또 서리법 나오죠. 어느 경에 내가 무슨 생각으로 또 금가 노래할 경황이 있을까? 노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노래 뭐 기생이 악기 이렇게 불러도 나는 슬프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밥도 못 먹기 때문에 그 살기 바쁜데 어느 경황에 노래를 할 수 있겠어? 난 노래도 못 불러라고 하는 거죠. 장평산 헌천강의 유람에도 뜻이 없네. 자, 장평산이라는 곳, 헌천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산과 강이 있는데 이곳에 뭐 하는 거? 유람, 여행이죠. 그거에 뭐가 없대? 뜻이 없대. 즉 자연의 경치는 관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관심이 없어. 왜? 먹고 살기 바쁘잖아. 힘들어. 보리밥도 못 먹는데 무슨 여행을 가. 그 다음 민풍도 후타하되 웃거라도 아니온다. 민풍 우리 미풍양속이라고 들어봤어요? 미풍양속. 그럼 이거 들어봤어? 풍속. 풍속이 뭐야? 모르겠지. 풍속은 사람들의 문화 같은 거야. 문화 같은 거. 사람들의 그 인성 같은 거야. 제1학원 선생님들은 풍속이 어때? 되게 화가 많고요. 되게 싸가지 없고요. 그러면 옥정중학교 학교 분위기 어때? 옥정중학교요? 그 유리랑 태안이가 너무 까불어서 정말 시끄러워요. 그럼 풍속이 안 좋구나. 뭐 이런 느낌이죠. 이해됐죠? 하나 더 해볼까? 풍속. 선입견이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 중국의 풍속이 어때? 딱 느껴지는 게 막 시끄럽지. 시끄럽잖아. 일본의 풍속, 일본의 문화는 좀 어떨 것 같아? 되게 막 개인주의일 것 같고 조용하고 그럴 것 같지. 이런 게 풍속이야. 자, 그러면 민풍, 사람들의 풍속이 후타하는데 후하다. 우리 덕후할 때 그 후야. 덕후가 왜 덕후인지 알죠? 덕성이 후덕한 사람을 덕후라고 해. 나쁜 뜻이 아니야. 덕질이 후하다인가? 아무튼 여튼 민풍도 후하다고 하는데 웃거라도 이런 거 중요하죠. 아니 온다. 웃거라도 웃거는 옷걸이. 내가 겨울이면 춥잖아. 추운데 착한 사람들 민풍 풍속이 후하다 하면은 인심이 좋으면 사람들이 인심이 좋으면 아이고 추울 텐데 이거라도 입어요라고 했을 텐데 온대 안 온대. 옷이 안 온대. 덥고 흙님방에 두문하고 홀로 이셔 필기. 두문불출. 두문불출은 문을 닫고 불출 밖으로 나가지 않음. 두문불출 밖으로 나가지 않음. 사자성어 두문 쓰시고, 자, 승예는 패창하고 조갈은 완벽한데, 자, 환경 볼게요. 환경 승예가 뭐래? 모기와 파리 모기는 패창, 창문을 덮고 있을 정도로 많대. 파리 모기가 막 창문을 덮을 정도로, 상상해봐. 엄청 열악하고 엄청 더럽겠지. 자, 그 다음 조갈 나왔어. 조갈은 벼룩과 군뱅이. 벼룩. 군뱅이는 벽을 가득하게 채웠대. 완전 지저분하고 위생적이지 못하고 그런 막 썩어가는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앉은 곳에서 해 지우고 누운 자리에서 밤을 새워.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해 질 때까지 있고 또 그 자리에서 누워가지고 또 밤을 새웠어. 이런 환경에 있으면서도 그곳에 앉아있고 그곳에서 해를 떨어질 때까지 그냥 멍 때리고 있고 그 다음에 누워서 또 밤 계속 보내고 잠든
밖에 한숨이요. 한숨 끝에 눈물이 있어요.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죠. 요거는 연쇄법이라고 해요. 연쇄법 설명을 해줄게. 연쇄법은 자 한숨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뒤에 한숨이 나오죠. 요렇게 꼬리를 물어. 즉 한숨으로 끝났고 한숨으로 이어받아. 이걸 연결된다라는 거죠. 잠든 밖에 한숨이 있고 한숨 끝에 눈물이네. 자, 연쇄법의 예를 들어볼게요. 원숭이 엉덩이는 어때? 빨개. 그 다음 이어받는 게 뭐예요? 빨간 건 누가 현아래? 사과. 그쵸? 그 다음 사과 다음에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로 끝났으니까 또 마지막이야. 바나나는 길어. 이렇게 꼬리에 또 꼬리가 이어져서 가는 게 연쇄법이라 그래. 연쇄법.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생활의 어려움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한번 정리하자. 자, 여기 사풍불고요. 얼음 있고요. 굉장히 눈이 오고 있어요. 굉장히 추워요. 풀도 다 시들었는데 곡식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보리밥도 못 먹는데 쌀이야 먹을 수 있겠어? 채소도 못 먹는데 어육 물고기랑 육고기를 생각이나 할 수 있겠어? 가죽옷 과하. 야, 두꺼운 옷으로 여름을 보내는 것 같고 삼배 얇은 옷으로 어한 겨울을 어찌 보내겠어. 그렇게 보내는 것 같아. 만이사국 별천지에 산진해착 어디 두긴 내버려 두고 왔지. 즉 예전에 좋았던 것은 나한테 없고 삼갑에 와서 이 악지에 와서 백동만물을 그리워하고 있네요. 자신의 신세를 나타나고 있죠. 영균이라는 사람과 낙천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와도 그들은 할 말이 없어. 왜? 니네는 추국낙영 떨어지는 국화라도 먹었지. 니네는 두견새의 울음소리라도 들을 수 있겠지. 근데 여긴 어때? 국화도 없어. 두견새도 못 들어. 나는 니네보다 더 힘들었마 라고 하고 있죠. 이 맺힌 시름을 풀려고 했는데 내 곤란과 내 고통을 풀려고 했는데 내가 다양하게 말을 한다고 해도 이게 뭐 들어줄 사람이 있겠어. 내 분수지. 토산 아무것도 없는 산에 박한술 그나마 매매가 없어 사고 파는 사람이 없대. 얘는 술이라도 먹고 싶은데 술도 안 판대. 기악 악기 소리가 들려. 음악 소리가 들려. 근데 어느 경황에 노래를 할 수 있겠어. 난 노래를 못 불러. 왜? 지금 밥 먹기도 힘들거든. 장평산 헌천강이 여기에서 유명하다는데 예쁘다는데 유람 갈 뜻이 없어. 그래서 집에 처박혀 있지. 민풍 야 시골의 풍속이 좋다는데 시골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데 그렇게 후하다고 하는데 옷걸이도 안 와. 그 다음 덥고 형님 방에 그냥 방이야 방. 근데 흙으로 만들어진 토방이야 토방. 그 두문하고 홀로 있어. 문 닫고 두문불출 홀로 있어. 승에 파리모기는 창문을 덮고 있고 조갈 번데기 아니 궁뱅이 벼룩 벽에 엄청 많아. 앉은 곳에 해 지고 있고 누운 자리에서 밤을 새우고 있어. 그냥 멍 때리고 있어. 그 자리에서 잠든 밖에 한숨이 나고요. 한숨 끝에 눈물이 나고 있어. 내 신세. 그러면서 이제 좀 중요한 게 나오네요. 밤마다 꿈에 보니 꿈을 상시로 과저. 밤마다 꿈에서 누군가를 본대. 그래서 꿈을 펼쳐서 꿈을 둘러서 상시 몇 대 보고 싶대. 항상 떼시 항상 보고 싶구나. 정리하면 꿈에서의 모습을 현실로 돌려놓고 계속 보고 싶다라고 했어요. 근데 생략되어 있지. 꿈에서 봤대. 근데 뭘 볼까? 우리가 보기를 제대로 한번 보고 왔으면은 이해가 되겠죠? 유배 생활을 하고 있고 어렵다까지 정리했지. 굉장히 살기 힘들다. 그 다음에 뭐 나오죠? 노모봉양 나와야겠죠. 꿈에서 누굴 보게 되는 거야? 어머니. 우리 늙으신 어머니를 보게 된 거야.
학발자안 못 보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학발자안. 학발, 잠시만요. 음. 1월 시한 변경 있나요? 1월까지 안 했고. 오케이. 자, 학발자안 못 보거든. 밑에 보면 답 나오겠죠? 학발자안. 흰 머리를 한 어머니 얼굴. 백발이죠, 백발. 어머니 얼굴 못 보거든. 안족서신 자질염은, 안족서신은 이게 안족이야, 족. 아니 기러기야. 기러기의 발에 묶어가지고 서신 편지를 보내는 거야. 응. 어머니를 못 보니까 우리 기러기 통해 가지고 뭘 보내는 거? 편지를 보내는 거야. 기다린들 통이 올까? 오노라면 달이 넘네. 기다린들 통, 연락이 올까? 온다고 하면은 한 달이 넘는 거야. 뭐가 온다면? 그렇지, 서신이 온다면. 못 본 째는 기다리나 보니 시원할까? 놓친 소식 나 모를 때 내 소식을 놓치날까? 천산만수 막힌 길에 일반고사 뉘해 올고. 천산만수 삼수갑산이죠. 막혀 있어. 일반 고사 뭐 생각들 네가 헤아릴 수 있겠어. 생각들 어떤 생각들? 쓸 고지 고통스러운 생각들 누가 헤아릴 수 있을꼬. 아무도 내 고통스러운 마음 몰라 라는 거야. 묻노라 밝은 달에게 물어봐. 양지에 비추고 있느냐라고 했어. 이런 게 실력이죠. 갑자기 달이 등장했어요. 달이 등장을 해서 묻노라 밝은 달아 보름달을 만들자. 달이 있어. 양지에 비추고 있는가. 갑자기 생뚱맞게 양지가 두 쪽의 땅이죠. 양쪽 할 때 양이야. 근데 왜 갑자기 양지야? 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누구 얘기하고 있었지? 백발자안. 뭐 얘기하고 있었어? 엄마 얘기하고 있었지. 노모 얘기하고 있었지. 그 다음 안족서신 뭐였지? 기러기 보내는 거였지. 놓친 소식 모르고 내 소식도 놓치니 모르고 있어. 이렇게 고통스러운 날들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어? 달아, 너 양지에 비추고 있니? 나 누구 얘기했다고? 엄마 얘기하고 있다고. 근데 양지래. 두 곳을 비추고 있어. 나가 있는 곳? 한쪽은 어디겠어? 그렇지. 노무가 계신 곳. 묻노라 밝은 달아. 너 양지에 비치고 있니? 따르고저 따르다 뜨는 구름 남천으로 듣는 거야 라고 했어. 여기서 제목을 한 번 더 기억해 볼게. 북찬 가자. 그치? 이 유배지의 위치가 어디라고? 북쪽이라고. 북쪽에서 그리워하고 있어요. 누구를 그리워하고 있어? 남쪽에 계신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따르고 싶대. 무엇을? 저 뜨는 구름을. 남쪽 하늘로 가는 것 같은 저 구름을 따르고 가고 싶대. 나는 어디에 있는데? 북쪽의 삼수갑산에 갇혀 있잖아. 그지? 흐르는 내가 되어 집 앞에 둘러꽂아. 나는 지금 이곳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구름처럼 흐르는 냇가처럼, 흐르는 냇물처럼 집 앞에 가고 싶다. 이번엔 또 뭐가 되고 싶대? 나는 새가 되어. 새면 자유롭잖아. 창천해가 논일고저 라고 했어요. 어디? 창전이네. 창전. 미안해요. 창전. 자꾸 나오는 거지. 창문이야. 창문 앞에가 놀고 싶구나. 어느 창문 앞이야? 그렇지. 어머니가 계신 그 창문 앞에 가서 놀고 싶다. 내 마음 헤아려 보니 놓친 정사 일러 무어 탈이. 내 마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놓치네. 우리 늙으신 어머니의 정사 생각과 마음을 얘기해서 무어 탈이. 나보다 더 하지 않겠어? 내가 이러한데 부모님은 더 슬퍼하지 않겠어? 내가 말해 뭐 하겠어? 마치 그러지 않았을까? 여의주를 잃어버린 용이 아닐까? 키가 없는 배가 아닐까? 배.
배 키가 뭔지 알아요? 뭐라 해야 되지? 핸들이야, 핸들. 배가 있으면 예전에 이제 노를 저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뒤에는 모터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이걸 키라고 하죠. 즉 노를 저으면 이걸 뭐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왼쪽으로 움직이고 하면서 방향을 바꾸는 거야. 방향. 그 다음에 여의일은 용이 여의주를 가지고 있잖아. 여의주를 딱 2개 물어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잖아요. 그런데 여의를 잃어버린 용의 모습 같고 키가 없는 방향감을 상실한 배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누가? 어머니가.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는 거야. 왜? 아들이 없으니까. 추풍의 낙엽 가히 어둠에가 지박할고. 오케이. 추풍 가을바람에 낙엽같이, 가을바람에 낙엽같이 여리저리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는 거겠지. 어디 가서 지박할고 정박할고 멈출까. 지금 방황하고 있는 처지에 비유하고 있죠. 방황하고 있는 처지를, 갈 곳을 잃은 처지를 지금 갈짓자로 쌤이 쓰고 있는 거야. 막 왔다 갔다 마치 뭐가처럼? 낙엽처럼 어디 몸을 둘 데가 없어. 안정적이지가 않고 불안한 상황을 비유한 거지. 재택도 파산하고 친속도 분찬하니. 재택도 파산. 재택이 이제 문중. 가문이 파산했어. 망한 거지. 친속, 친척들도 분찬, 뿔뿔이 흩어졌어. 집안이 완전 망한 거야. 도로에서, 길가에서 방황한들 할 것이 전혀 없네. 방황이라는 게 나왔지? 위에서 아까 추풍 방황하는 모습이 있었잖아. 그것과 같은 거야. 어느 때 주무시며 무엇을 잡수시는고. 어머니 얘기 다시 하죠. 언제 주무시며 무엇을 잡수시는고. 일점을이 살피더니 어느 자손 대신 했고. 일점을이 찾아볼게요. 한 벌뿐인 옷과 한 벌뿐인, 오케이. 한 벌뿐인 옷과 한 벌뿐인 신발을 가지고 계신 우리 어머니인데 어느 자손이 대신할 거. 나 대신 누가 대신해 주겠어. 나 아니면 누가 모시며 조모 밖에 날 네가 될고. 나 아니면 누가 모시며 조모 밖에 날 누가 사랑해 줄고. 괴다. 또 나왔죠? 우리 어머니 말고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겠니? 남의 없는 모자 정인이 수유상리 못하더니. 아이고, 어려운 말 또 나왔네요. 잠시 서로 떨어져 있는 것. 자, 남들에게 없는 우리 모자간의 정인데 잠시도 떨어지는 거 못했었는데, 우리는 잠시도 떨어지지 못했었는데 조물을 미건가 이대도록 떼쳐온고. 조물을 미건가. 또 밑에 나왔죠? 움직이게 했는가. 조물주가 움직이게 했는가. 누구를? 나와 어머님을 왜 이대도록 이렇게 떼쳐버렸니? 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한탄하고 있죠. 문제 풀고 오겠습니다.